환영합니다. 알까볼까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는 루럴입니다. 어원적 개념 보실까요? 자, RUR 어원적으로 country의 의미입니다. country 하게 되면 농촌이나 시골이란 의미로 사용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시골, 농촌, 전원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도외지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시골, 전원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촌스럽고 거칠고 볼품없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전원적이고 농촌답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측면이 더 강한 어휘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이따 이야기가 될 동의어 부분에 가게 되면 이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휘도 있고요. 좋은 쪽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루럴은 가장 도외지에 대응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말,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그냥 보통의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농촌의, 시골의 이런 의미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어원적인 개념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면, 자, RUR로 연결되는데 보통 RUS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RUR로 연결되는 어근은 보통 이 루럴과 연관되는 뒤에 나오게 되는 파생어 부분에 나오는 정도의 어휘로 어느 정도는 되겠고요. RUS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줍니다. 그리고 동의어 부분에 몇 개 더 제가 추가를 시킬 겁니다. 그런 정도면 됩니다. RURS라는 어근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어근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시면 rustic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3번을 먼저 보시면 rust라는 단어가 있죠. 자, rust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예요? 녹이란 뜻이잖아요. 쇠에 녹 쓰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아주 볼성 사나운 것이란 뜻이죠. 볼품없고 거칠고 촌스럽고 볼성 사나운 것, 그런 의미로서 녹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의 형용사 형태가 바로 rusty입니다. rusty. 그래서 rusty 하게 되면 녹이 쓴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데, 조심할 것은요, 여기 보게 되면 rusty는 녹이 쓴인데요, rustic해서 뒤에 어미가 다르죠. 이 rustic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시골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원 생활의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루럴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rustic. 자, 그런데 rustic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의 전원 생활의 이런 뜻이기는 한데요, 이 rustic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도 또 동의어로 소개가 되겠지만, 시골풍이 전원 생활의 이런 뜻이지만, 이 rust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골의란 의미로서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가게 되면은요, 꾸밈 없고 소박하다는 그런 느낌의 그런 형용사가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가잖아요. rustic이 시골의 이런 의미가 되면 촌스럽고 버릇이 없다, 또 볼품 없다, 거칠다, 이런 느낌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갑니다. 이것은 rustic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것은 문맥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것이겠지만, 루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 얘기한 대로 긍정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형용사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보시면 rusticate라는 단어예요. 자, rusticate 하게 되면은 시골에 살다라는 의미의 동사, 말을 바꾸면 전원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rusticate. 그래서 RUR이나 RUS로 연결되는 어근이 컨트리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동의어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루럴의 동의어로는 어떤 단어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동의어로 소개해 드릴 단어는
자, country란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그대로 농촌의 시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명사로서 시골이라는 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더 첨가시키기도 합니다. 하이픈 연결시켜가지고요. 이러면 더 확실해지죠. country like. 그렇죠. 시골 같은, 시골풍의 확실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country like라고 쓰는데 보통 rural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rustic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시골의 전원생활이. 그런데 좀 전 얘기한 것처럼 이 rural은 도외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전원적이고 농촌답고 조용하고 그런 이런 느낌의 단어인데 반해서 이 rustic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원생활의 시골의 의미인데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rustic을 쓰게 되면 꾸밈 없고 소박하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rustic을 쓰게 되면 촌스럽고 버릇이 없고 볼품 없고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자, 이 단어입니다. boorish입니다. boorish. 자, boorish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저 이 단어를 자, boor라고 하는 단어로 boor. 자, 이것은 명사 형태로 써요. boor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거칠고 버릇없는 사람을 boor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비속어적인 느낌으로 상대방을 아주 깔보는 듯한 느낌으로 무식하고 교양 없는 시골뜨기를 부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하게 되면 시골뜨기 자체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시골뜨기 그러면은 굉장히 거칠고 무례하고 버릇없고 무식하고 교양 없고 그런 느낌이 다 들어가 있죠. 바로 그런 시골뜨기 같은 이런 뜻이에요. boorish. 시골풍의. 그런데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어휘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느낌이 없죠. 그렇죠. boorish는 완벽히 부정적으로 깔보고 그렇죠. 상대방을 그런 느낌으로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어입니다. pastoral, 전원의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좀 시적인 전원의 내지는 뭐 조금 말은 어렵지만은 pastoral 그러면은 목가적인 전원이란 말을 좀 어렵게 쓰면 목가란 말 쓰죠. 그래서 전원 생활이란 뜻이지만 목가적인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 pastoral이라는 것이. 그리고 좀 시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평화스럽고 농촌의 그 평화스럽고 소박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휘입니다. 자, 이건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 거냐면요. 자, 이 pasture라고 하는 단어. pastur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어떤 의미예요? 목장 내지는 목초지를 pasture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이나 목초지. 그러니까 pastoral, 목초지, 목장의 이런 느낌이 강하면서 이 목가적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느낌의 형용사가 됩니다. 물론 목장, 목초지 그러면 pasture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pasture, land 이렇게 더 덧붙여 쓰기도 합니다. pasture land. pasture, pasture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적인, 목가적인이라는 의미로서 쓰여지죠. 자, 그래서 rural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네 가지 한번 알아봤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rustic은 긍정, 부정적인 느낌이 다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 boorish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단어이고 pastoral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ural과 country는 일반적인 의미, 도외지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죠? 자, 이 정도로 동의어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파생어 중요하고 부분으로 한번 가보죠. 자, rural과 연관되는 파생어나 중요하고 몇 가지 봅니다. 자, rural에다가 IZE. 자, 이건 동사형 전미사로서 make의 개념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rural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ruralize라면은 전원 생활을
하다 내지는 전원화하다 이런 정도의 동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ruralize 전원생활하다 내지는 전원화하다. 자, 그렇다면 명사 형태로 전원화 이러면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전원화 그러면 요거의 명사 형태입니다. 요렇게 처리를 하죠. ruralization. 그렇죠? ruralization. 자, 그럼 전원생활 그러면 ruralization은 전원화라는 의미로서 보통 사용되고요. 전원생활 그러면은 또 다른 단어로 요렇게 처리합니다. rurality라고 이렇게 단어를 다시 또 만들어내죠. rurality. 그렇죠? rurality. 자, 그리고 하나 더 동의어를 소개해드리면 요 정도의 단어도 소개가 되겠죠. rustication. 자, 바로 앞서서 rusticate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살다, 전원생활 하다라는 의미였었죠. 그러니까 전원생활, rustication, reality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전원생활자 내지는 전원생활주의자 정도의 단어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전원생활자 이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ruralist 하면 전원생활자예요. 자, 또 하나는 이러면 되겠죠. rusticator입니다. rusticator, ruralist 이러면 전원생활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CF문에 한번 보시면 urb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rural과 urban. 다시 얘기하면 rural과 urban 이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시골의라고 하는 rural이라는 단어와 urban이라고 하는 도시의라는 단어에서 RUR과 BAN 요걸 묶어가지고 urban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전원도시의 이런 뜻이에요. urban. 그렇죠.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그런 도시잖아요. 전원도시. 나무와 풀이 많이 자라고 그렇죠. 꽃 같은 것이 많이 자라는 자연과 같이 더불어 있는 도시를 urban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urbanization 그럼 뭐가 될까요? 전원도시화 뭐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는데 말을 좀 한문으로 바꿔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경양화, 전원도시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 경양화라는 것이 도시화돼 간다는 거죠. 농촌이. 도시하고 농촌 간에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교육 문화 같은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인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현상을 바로 경양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이 도시 따라가는 거죠. 이걸 urbaniz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태하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단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럼 rural에 관한 얘기 마치겠습니다.